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질문은 엑셀 시트를 복사하고 있고, 자, 그걸로 이제 일일 장부를 사용하고 계시대요.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누계 같은 걸 구하는데 전일 날짜와 자동 합산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수식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일별로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장부처럼 사용하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이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일별 시트들이 있고요. 똑같은 양식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양식에는 이런 수식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가 이번 날짜의 일개값하고 전일 날짜의 누계값을 더해서 합산을 하는 부분에 수식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시트의 이름이 전부 다 날짜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월 4일 날짜를 참조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날짜, 그러니까 6일자를 만들려고 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리 당연히 뭐 많이들 하시는 방법일 거니까 시트를 복사하시겠죠. 시트를 이렇게 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려고 하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만 6일로 바꾸고 대신 이제 수식에서 참조하고 있는 위치의 날짜들은 안 바뀌기 때문에 얘는 따로 다 고쳐주셔야 돼요. 이 전체 범위에 있는 그 시트 이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모두 선택을 클릭을 하고 자, A열과 일행 사이에 있는 게 모두 선택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H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치는 동작을 해보면 이제 5일 날짜를 참조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전전일을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일 날짜 찾아서 5일 날짜로 고쳐주는 동작을 하면 되겠죠. 04.04를 04.05로 고쳐달라. 그럼 모두 바꾸기 눌러주면 한 번에 이렇게 모두 바뀌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확인, 닫기 누르면 작업이 끝나겠죠. 수식 보시면 이렇게 04.05를 모두 참조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참조 위치의 수식을 고치는 작업은 이렇게 바꾸기 이용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존 날짜의 데이터가 있으면 지워주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뭐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는 동작을 하시면 깔끔하게 뭐 지워지니까 다시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되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그럼 답이 없어요. 물론 뭐 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얘기인 거고 엑셀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엑셀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걸 하려고 이미 설계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인 거고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미리 다 안쪽에 설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별 장부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동작을 하게 되면 엑셀이 원하는 방식의 데이터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이 리본 메뉴에 아무리 뭐 많은 기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뭐 수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 원하는 걸 즉각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거나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수작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작업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매크로예요. 그러니까 엑셀 자체적으로 설계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엑셀이 그렇게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뭐 보통 책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실 거니까 제 책 중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엑셀 바이블이라고 하는 여기 요 빨간색 책 있잖아요. 이 책에 보시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38-5 챕터에 새 시트 추가할 때 이전 시트의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오는 그러니까 이런 양식이 있다라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우고 깔끔하게 동일한 양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죠. 물론 매크로예요, 이것도.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이전 시트의 값을 지정한 위치로 가져오는 뭐 이런 식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자, 이것도 물론 매크로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좀 믹스를 하면 요번에 질문하신 것들도 조금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걸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예제로 다시 돌아가서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버튼을 만들어서 누르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해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인 경우에는 매크로를 만들어 쓰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만약 만든다 그러면 이 리본 메뉴 쪽에다가 명령을 등록해 놓고 쓰는 방법을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뭐 이러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아예 이렇게 새 시트 단추를 눌러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질 때 제가 원하는 양식이 복사되어져서 이렇게 뭐 이전 시트를 참조하는 부분들이 모두 자동으로 고쳐지는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 매크로 만들 때는 삽입 모듈 눌러가지고 만들었지만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시트 개체하고 현재 통합 문서 개체에서 이벤트 같은 것들은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새 시트를 추가하는 것들은 파일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통합 문서의 이벤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현재 통합 문서를 제가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에 코드 창이 하나 열리는데 이 코드 창에 위에 보시면 콤보 상자 두 개 있는데 왼쪽이 개체 목록, 오른쪽이 프로시저 목록이어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매크로가 동작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걔가 동작되어야 되는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저 개체 목록에서 워크북, 얘가 이제 파일이니까 얘를 하나 고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프로시저 목록에서 뉴 시트를 고를 거예요. 이 뉴 시트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새 시트 삽입하는 명령을 인식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워크북 오픈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삭제하고 제가 위에 있는 이 워크북 뉴 시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뉴 시트라고 하는 게 새 시트 삽입하는 건데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 이름이 새로 삽입된 워크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시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요 SH라고 하는 이름을 시트 탭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가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얘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데 뭐 쉽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오늘 날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월, 일 이런 거 들어가지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럼 뭐 간단하게 뭐 이러면 되겠죠. 포맷 함수 써서 데이터 함수 쓰고 여기에다가 점을 쓰셨지. dd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시트 탭을 만들어줘요. 간단하게 보면 다시 워크시트 와서 새 시트 삽입하면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름이다. 네, 당연하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4월 6일이니까 4월 6일 날짜가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은 못 만들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가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요걸 삭제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에러가 뜨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요 이전 시트의 마지막 두 날짜를 잘라다가 요 06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코드 창에 다시 가서 제가 작업을 해보면 자, 여기에 포맷 이런 거 쓰지 말고 라이트 함수 써가지고 할 건데 이전 시트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트라고 했고 얘 프리비어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얘가 이제 워크시트 탭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시트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름이 전 날짜겠죠. 여기서 라이트니까 끝에 두자면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라서 1 더하면 날짜가 무조건 1씩 증가하겠죠. 자,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을 하면 이게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06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그냥 7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자리씩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두 자리씩 바꿔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뭐 포맷 함수 써서
얘가 여러분들이 워크시트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함수랑 동일한 동작을 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하면 숫자를 두 자리 포맷에 맞춰서 넣어주겠죠. 자, 근데 이 앞에 이제 그러면 04점이라고 하는 월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자르려고 그러면 왼쪽에서 3개 잘라서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왼쪽에서 3개 잘라서 붙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레프트 왼쪽 시트의 이름에서 3개 잘라가지고 붙여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뭐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작성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 보여요. 자, 그럼 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제가 다시 시트로 돌아가서 얘는 삭제해야 되니까 홈 탭에 삭제, 시트 삭제 누르고 메시지 뜨면 삭제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새 시트 명령을 눌러서 삽입을 해보면 이렇게 4월 7일, 4월 8일 이렇게 나타나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얘들도 이제 테스트 겸 했던 거니까 시트는 삭제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트는 제대로 추가되지고 날짜가 제대로 인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해 봤어요. 그럼 이제 새 시트 만들어졌을 때 여기죠. 기존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얘를 복사해서 만들어진 시트 A1 셀에다가 붙여놓는 동작을 할 건데 뭐 이런 거 기록기 통해 가지고 기록해 보시면 뭐 코드 다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식의 작업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코드를 편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전 시트니까 프리비어스가 될 거고 여기에 전체를 선택한 거니까 전체를 복사하는 명령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현재 시트의 A1셀에다가 복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복사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그냥 쭉 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바꾸기를 했었잖아요. 그 날짜를 전일 날짜를 찾아다가 전일 날짜로 고쳐주는 동작을 했었죠. 이것도 기록해 보시면 코드가 그대로 나와요. 자, 그 코드를 제가 그대로 전체 선택된 범위를 대상으로 보여드리면 replace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그 바꾸기 명령 기록했을 때 표시되어지는 거고요. 요 아래쪽 이제 그 풍선 도움말 매개 변수 보면 첫 번째가 여기 찾을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서 이게 바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제가 전전일 날짜 이름을 찾아서 시트 탭 이름 찾아서 자, 그럼 전전일이니까 얘가 프리비어스가 전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 프리비어스가 전전일이 될 거예요. 얘 이름을 찾아다가 전일의 이름으로 고치셔야 되니까 프리비어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면 뭐 고쳐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의 코드도 그렇고 요 부분의 코드도 그렇고 기록해서 얻어야 되는 코드들인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은 수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코드는 매크로를 좀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완전 초보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거 감안하고서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얘들이 이제 제대로 동작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이 창은 이제 내리고 시트를 하나 삽입해 가지고요. 제대로 여기가 지금 4월 6일이고 얘는 4월 5일 날짜를 참조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바뀌어지는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새 시트 삽입하고 그럼 4월 7일이고 양식이 복사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날짜가 여기 보면 4월 6일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리고 새로 삽입을 해보면 또 시트가 추가되어졌고요. 여기에도 4월 7일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얘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요 기존에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졌을 만한 범위를 지워주는 동작도 하고 필요하면 뭐 여기 날짜도 제대로 바꿔주는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조금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 항상 전전일 시트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1일부터 시작할 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매크로를 좀 공부해 보시려고 하거나 이해도가 좀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양식, 장부 같은 것들을 일별로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월별이나 분기별 또는 연간 이런 통계들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엑셀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테이블이죠. 제목 있고 아래쪽으로 쭉 누적되어지는 형태로 데이터를 계속 쌓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식의 양식에다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작업을 전환해 놓으셔야 일이 좀 쉽게 되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얘기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얘기해 드렸던 거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